보행기를 오래 태우면 키 크는데 방해가 된다. 스테로이드제는 빼주세요. 덜 쓰는 게 좋은지. 유기농 음식 많이 먹이잖아요. 구충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인트 냄새 같은 거 맡으면 아 냄새가 좋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안녕하세요. 육아의 치트키 안나입니다. 오늘은 말랑닥터 김영진 선생님을 모시고 평소에 어머니들이 궁금하셨던 사항들 우리 김영진 선생님께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의 치트키 구독자님들. 저는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형진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 말랑닥터 소아청소년과 TV 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 가끔 급하게 응급실을 가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쵸. 저도 한 3번 왔다 갔다 했는데 네. 3번 갔다 오고 나서 항상 아 내가 왜 갔지? 이런 후회가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네네. 비용도 비싸고 또 그쵸. 아이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네. 새벽 시간에 가는 게. 응급실을 정말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래도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소아과로 가도 되는 상황인지. 무조건 응급실을 가야 될 상황이면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애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 고민할 여지가 없이 응급실을 가시게 될 거예요. 이제 응급실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열인데 오히려 그때는 조금 아침까지 기다려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만약 열이 정말로 41도 넘어가는 열이 있다. 그럴 때는 와봐야 되고, 열이 나면서 아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뭐 너무 처지거나 아이가 뭐 끙끙 앓거나 이럴 때는 한 번쯤 와볼만 하지만, 열은 높은데 아이 컨디션은 괜찮고 아이도 그냥 편하게 집에서 잘 놀고 있고 이럴 때는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해열제 먹어서 열이 안 떨어진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해열제를 먹는다고 해서 열이 무조건 다 정상 체온으로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끙끙대는 거나 이런 게 조금 좋아졌다고 하면은 집에서 좀 기다렸다가 다음날 아침 병원을 가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제외하고서는 꼭 가봐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아이들이 뭐 이상한 걸 삼켰을 때, 비닐 쪼가리 같은 거나 이런 거, 뭐 포도알 이런 거 삼켰을 때는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시는데, 꼭 가봐야 되는 건 이제 코인 배터리. 애들 장난감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 동그랗고 동전처럼 생긴 건전지. 걔는 먹으면은 최대한 빨리 응급실을 가야 돼요. 그건- 그래요? 네. 통가로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거는 이 식도 넘어가면서 식도에 들러붙고 식도를 다 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거를 한 2시간 봅니다. 최대한 빨리 응급실을 찾아가서 걔네를 꺼내줘야 돼요. 애들은 정말 어디서 사고가 날지를 모르겠어요.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맞아요. 선생님이 가끔 이 아이는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이런 아이는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라고는 환자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너무 어린 애들, 100일 안 된 애들 같은 경우는 열이 났을 때 균이 좀 빨리 퍼져요, 몸 안으로. 지금 괜찮았는데 갑자기 뭐 1시간 뒤에 애가 막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너무 어린 아이들이 열 날 때는 큰 병원 가서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걸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흔하게 보는 게 이제 맹장염, 정확히는 충수돌기염이라고 하는데, 그게 의심될 때는 결국은 수술이 필요하니까 그런 아이들을 조금 보낸 적이 있고, 장중첩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정확히는 장이 좀 말려 들어가는 병인데, 이것도 그냥 둬서 풀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큰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큰 병원으로 보내기도 했고요. 장중첩증이라는 병은 항문 쪽으로 공기를 집어넣어서 공기 다 빠져있는 튜브에 공기를 넣어서 튜브가 짠 하고 펴지듯이 항문 쪽으로 공기를 넣어서 장을 펴주면 접혔던 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수술을 하죠. 비교적 간단하게도 처리할 수 있는? 네, 당일날 해결됩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점점 네.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떤 아이는 어떤 병이 있고 어떤 아이는 또 다른 병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면역력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뭐 면역력이 타고난 건지 또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역력을 타고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역력의 부분은 아니고 선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베이즈라는 병 들어보셨죠? 아, 들어봤죠. 네, 이제 후천적 면역결핍증이라는 병이거든요. 태어났을 때 면역력이 정상에다가 나중에 가서 면역력이 없어지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몸 안에 면역이 좀 없는, 어느 부분에 면역이 비어있는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뭐 감기를 자주 걸린다 이 정도는 아니고, 감기만 걸려도 병이 너무 몸 전체로 퍼져서 폐렴이 자꾸 찾아온다든지, 아이가 뭐 감기를 걸릴 때마다 소아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말 면역력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 치료가 잘 안 돼요. 몸 안에서 면역 세포를 못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영양제를 먹어서 면역력을 보충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걔네는 골수 이식, 요새는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하는데 면역 세포를 만들어주는 엄마 세포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면역력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의 개인 차이는 있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감기를 자주 걸린다고 해도 사실 대부분은 잘 낫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최대 14번까지도 감기를 걸린다고 해요. 맞아요. 거의 출석하다시피 하죠. 네, 계속 달고 살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면역력 차이로 볼 수는 없고, 균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실 궁금한 점이 엄청 많잖아요. 항상 엄마들은 그 맘카페 같은 데다가 먼저 질문을 하세요. 병원 가기 전에.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한번 시원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보행기를 오래 태우면 다리가 휘거나 키 크는데 방해가 된다. 맞나요? 아닌가요? 지금 말씀 주신 것만 놓고 보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딱히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다리보다는 척추 쪽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애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고 혼자서 앉을 수 있고 어른들 척추 모양처럼 자박하고 근육도 발달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보행기를 태우다 보면은 척추가 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당연히 키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아이 자세가 점점 삐뚤어질 수도 있죠.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보행기에서 애들이 자꾸 떨어져요. 애들이 타서 나오려고 하니까. 넘어가기도 하고 막 달려가다가 턱에 걸려서 보행기채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치는 그런 낙상 사고들 때문에 사실 요새는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유기농 음식 많이 먹이잖아요. 네. 구충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기에도 맞을까요? 충제는 안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오가닉 유기농 그러면은 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더 좋은데 채소가 벌레 먹어 있고 구멍이 쏙쏙 뚫려 있어가지고 네네. 네, 이게 좋다고 해서 먹이기는 하지만 괜찮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전 실제로 상추를 샀는데 거기 안에서 달팽이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쵸. 저도 봤어요. 그쵸? 네. 네. 유기농 맞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기농이고 농약도 안 치고 이래서 기생충 같은 게 있을까 걱정이 되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생충이 제일 많았던 이유가 거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름을 거의 똥을 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소똥 같은 거 막 모아다가 거름으로 줬잖아요. 근데 그 소에서 나오는 똥에 기생충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거름 자체를 공장 같은 데서 만들잖아요. 그 상황에서 기생충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거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채소에 주는 거름들에 기생충이 거의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유기농으로 키웠다고 해도 뭐 천연에 가까울 거다 이래도 그 안에 기생충이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가끔 저희 아이가 뭐 지나가다가 페인트 냄새 같은 거 맡으면 냄새가 좋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얘 기생충 있나 그래가지고 매년 가을마다 구충제를 먹였거든요. 네. 기생충이랑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네. 그냥 취향인 거예요? 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그래요? 페인트 냄새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 개인적인 취향인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보통 이제 소아과에 엄마분들 많이 방문하시면 항생제는 좀 덜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테로이드제는 빼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엄마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덜 쓰는 게 좋은지.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면 좋죠. 아이가 감기가 아니라 항생제를 꼭 써야지만 낫는 병, 세균성 폐렴이 의심이 된다거나 조금 들어보셨을 만한 걸로는 중이염. 조금 어린애들한테 생긴 중이염은 항생제가 없이 잘 안 낫거든요. 그런 때는 꼭 쓰는 게 맞습니다. 의사들도 사실 안 쓸 수 있는 상황이면은 별로 쓰고 싶어 하진 않아요. 먹어보면 알겠지만 되게 써요. 근데 왜 항생제는 설탕이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약이 들어가는데도 워낙 그런 거예요. 써서? 네.
먹어봤을 때 너무 쓰다 이러면은 그 항생제에 올리고당이나 시럽이나 돌 넘었다 그러면 꿀 같은 거 섞어서 먹이셔도 괜찮습니다. 네, 반반나게 해서 먹이시면 돼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도 필요할 때는 꼭 써요. 아이가 약간 천식기가 있다거나 비염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꼭 쓰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설명을 해주죠. 이런 이유가 있어서 얘는 스테로이드를 써야지 나을 겁니다. 안 그러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설명을 드리고 사용을 하게 되고, 엄마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쓰는 스테로이드들이 있어요. 피부 안 좋을 때 쓰는 연고들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연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들 쓰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은 코시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은 어리다 보니까 마스크까지 씌우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뭐 생후 100일까지 된 아이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감염될 위험이 적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걸리는 건 똑같이 걸립니다. 제가 있는 병원에서도 1개월, 2개월짜리 아이들도 확진이 돼요. 사실 마스크를 안 씌우는 게 위험도 때문이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아, 호흡 때문에요? 네, 호흡 때문이요. 1개월, 2개월 이런 아이들은 이게 불편하다 그래서 마스크를 잡아서 뜯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마스크를 이제 안 씌우는 것 뿐이고요. 그 시기를 이제 2돌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2돌 정도까지는 소근육 발달, 손가락 발달이 조금 늦어서 마스크를 잘 못 벗을 수도 있다 보니까 한 2돌 정도까지는 안 씌워도 괜찮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지, 써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안 걸리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아이들이 마스크를 못 쓰는 대신에 어른들이 철저하게 쓰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평소 엄마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헷갈려 했던 부분들 질문 리스트를 뽑아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신 말랑닥터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 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가 아프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소아과로 데려가 보세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아이 잘 봐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육아일치 특히 안나였습니다. 말랑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